드디어 이제 4680 배터리 생산이 본궤도에 오를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이 나온 건 LG 엔솔이 메르세데스 벤츠에다가 11년간에 걸쳐서 총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게 수정원대가 아니고요. 최소 10조 원에 15조 원 이상의 수준입니다. 저게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중국산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이해의 대안이 뭐야? 당연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LG 엔솔이죠. 그래서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은 거고요. 원통형 배터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8 원통형 배터리를 찾는구나. 이걸 또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468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지겠구나. 그리고 그 밸류 체인이 한동안 계속 또 주목을 받게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8년까지 매출 2배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8월 27일 날 2차전지 주가 반등을 전망한 4가지 이유 말씀드렸고요. 사실 8월 5일 날 그 주가 급락할 때 그 직후에도 제가 이때가 사야 될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2주 전 지난번 방송에서도 빅뱅 폭발론 재점검 했을 때 큰 틀에서 이상 없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복습 차원에서 빅뱅 폭발론 아직 유효한가, 경제 블록화에 따른 대중국 견제,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그 다음에 EU의 CO2 배출 규제 강화 및 보조금 제기 가능성,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및 신모델들의 본격 출시, 리튬 및 주요 소재들의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한편 중국 이해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 점진 시작, 캐즘 구간 거치면서 그 EU 및 미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중국 이해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대적 경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한 8월 5일부터 치더라도 한 2달 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결국은 그 방향으로 큰 흐름에서 가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큰 흐름에서 그런 전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26년까지는 적어도 2차전지를 주력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GM 에퀴녹스 EV가 가장 저렴한 모델인 LT 트림을 최근에야 시판하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량이 GM 내에 탑을 찍고 있다고 하고요. 이 차가 지금 35,000달러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제 7,500달러 연방 보조금,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일부 주 정부에서는 추가로 이제 보조금을 주니까, 경우에 따라서 10,000달러 가까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5,000달러에서 연방 보조금만 하더라도 그냥 한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경우에 따라서 한 10만 원대 초반 수준에 살 수 있는 차인데, 이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요. 500km. 가성비 짱인 GM의 가장 최근 모델이기도 하고, 출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기아 EV3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가성비 짱인 자동차의 효과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편의성과 함께 결국은 내연기관차처럼 가격이 싸져야 되는 건데, 내연기관차 가격만큼 싸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제 총 소유에 따르는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이제 더 저렴한, 그러면서도 친환경 차인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저런 차들이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건너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즘은 끝나가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가 불황을 견디고 나면 그 구간에서 결국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성장했다시피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캐즘 구간을 거치고 나면 결국은 더 약한 업체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그 약한 업체들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중국 이해 시장에서는, 결국은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는 결국 한국 업체들이 대부분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대적인 경쟁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캐즘은 한국 업체들한테도 타격이지만 유럽이나 또는 테슬라, 리비안과 같은 배터리 내재화를 추구하려던 전기차 업체들이나 그 업체들은 더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캐즘 구간이 끝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빅뱅 폭발론이 계속 유효한 이유이기도 한데, 유인투자증권이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는 뭐 다른 그 기관들 따라 이제 뭐 입장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뭐 공매도 상한을 앞두고 이제는 뭐 유인투자증권도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여기 유인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이 주로 이렇게 코멘트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노스볼트 자회사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도 예,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업황 하락기에 취약한 후발주자들 위기에 처하는 국면. 그래서 유럽 배터리 메이커들은 대부분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태. 그래서 이 굴곡에 생겨난 업체들은 혜택 볼 것.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끝끝내 그 중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는 이야기는 끝끝내 안 하네요. 그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점점 회복돼 가는 이제 징후들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9개국의 9월 전기차 합계 판매량을 보면 예, YOY로 6% 성장하고 MOM 예, 지난달 대비는 82% 성장해서 최악의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8월까지는 오히려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9월 달은 저렇게 이제 오히려 전년 대비로도 성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점점 더 뭐 미국 시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다시 이제 회복세로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그 CO2 배출 규제 강화되면서 EU 국가들이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고 막대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그 각도 특히 이제 독일 정부가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자국 업체들의 이제 그런 뭐 부담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라도 또 보조금을 동시에 이제 집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가면 갈수록 EU 시장도 내년부터는 예,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제 풀 엑셀을 이제 밟는다. 이제 전기차 선점을 위해서 토요타는 속도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타도 속도 조절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토요타도 예전에 비하면 이 캐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완숙차 업체들에 비하면 전기차 전환에 꽤 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저렇게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예,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거의 대부분은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100% 다 LG 엔솔 아니면 SK온입니다. 삼성도 아마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 이제 공급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올해 안에 뭐 관련한 뭐 계약이나 공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보시고요. LG엔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G엔솔이 예, 잇따라 좋은 소식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2030년까지 뭐 장기 비전 선포한 것까지 합치면 뭐 최근에 이제 LG엔솔이 뭐 작심한 듯이 굉장히 하여튼 뭐 좋은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가장 마찬격으로 이렇게 업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의 이 분위기 일신이 캐즘 구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선언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LG엔솔이 뭐 2030년 비전 선포를 그냥 했겠습니까? 그 잇따라 이제 좋은 소식 뭐 낼 수 있고 또 실적도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3분기에 1분기보다 또 2분기보다 더 상대적으로 괜찮은 예, 그런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비전 선포를 한 거겠죠. 예, 시기를 나름 맞춘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이제 캐즘이 끝나가는 신호이자 어찌 보면 예, 업계의 대표주자로서 LG엔솔의 캐즘 1달러 선언이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한 거고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LG엔솔 이제 그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보시면 1분기하고 2분기는 사실은 뭐 그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는요. 지난해 4분기 이후로 올해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물론 뭐 아직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1분기, 2분기보다는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닥 탈출을 예,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즘 구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긴 했고 조금 더 골이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25년 가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고 26년 가면 확 더 올라가고 예, 빅뱅 폭발의 어떤 그 응축된 폭발이 26년보다
벌어지면서 26년, 27년까지 좀 이어지는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그 강도가 당초보다는 살짝 일단 26년 정도까지 일어나는 빅뱅 폭발의 강도가 살짝 좀 뭐 약해지긴 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반등하기 전에, 실적이 조금 개선되기 전에 이미 2차전지 섹터의 주가는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사실은 뭐 8월 초에 그런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일시적인 쇼크가 없었으면 뭐 7월 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아마 뭐 반등을 시작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뭐 큰 차이 없이 어쨌거나 지금 돌이켜보면 예, 2차전지 섹터의 반등세는 저는 이미 확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3사 등 이제 대형주 주가도 이제 많이 반등을 했지만 스몰캡들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의 대표격인 TC 스틸 같은 경우는 뭐 20몇 %가 어제 올랐죠. 그번에. 예, 오늘도 그리고 추가로 좀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전구체 관련주 에코프로모티 뭐 에코엔드림 뭐 이런 업체들도 주가가 뭐 바닥에서 50%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보시면 뭐 SKC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바닥이 한가운데에서 샀으면 이미 50% 이상 올랐고요. 적게 올랐어도 30% 이상, 많이 오르면 5, 60%, 70% 이상 뭐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뭐 이미 꽤 나왔을 겁니다. 예, 2차전지 한참 바닥일 때. 그게 8월 5일에 그 급락 구간의 바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전후에 조정 구간에 이제 뭐 바닥을 기록한 뭐 업체도 있는데 뭐 업체별로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바닥 구간에서의 가격 대비해서 이미 최소 3, 40%씩 올라온 종목들이 뭐 수두룩하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미 5, 6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떠나지 마라. 네, 시장에 머물러라고 웬만하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더 나빠질 것 같아. 시장 심리가 개판일 때. 예, 그럴 때가 사실은 예, 결국 사야 될 때입니다. 지나고 보면 느끼시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 닥치면 여러분들 훈련이 돼 있지 않고 해당 기업을 잘 알지 못하면 또 그때도 용기 못 내시고 아마 매수 못 할 겁니다. 꼭 뭐 정확하게 바닥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 주가는 쌀 때 사는 게 맞고요. 모멘텀 플레이 하려고 그때 당장 오르는 거 지금 잘 오르는 거 쫓아가면 비중을 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설거지 가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서 자신이 잘하는 종목의 주가가 쌀 때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때 매수를 해서 예, 그리고 그때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싸다 이거는 예, 그랬을 때 오히려 비중을 또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중 못 실습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이 예,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구간으로 왔을 때는 충분히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싸게 살 수 있다. 두 번째, 비중을 실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비결의 요체입니다. 싸게 사는데 비중을 실어주지 못해. 그러면 큰 돈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래서 조정은 bliss in disguise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불행을 가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해당 종목이 잘 모르는데 이게 싼지 비싼지 더 사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 같고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는데 주가만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싸졌다. 그럼 투자해야 될 구간이 맞는 거죠.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고요. 만 원인 게 5천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률은 마이너스 50%이지만 예, 5천 원인 거에 다시 만 원이 되면 수익률은 100%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만 원에 갖고 있던 게 뭐 5천 원 떨어지면 열받지만 그 5천 원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있는 자금을 걸고 모아서 최대한 사면 그게 다시 만 원으로 갔을 때는 원래 갖고 있던 부분은 예, 원금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 5천 원에 샀던 물량만큼은 100% 수익이 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조정을 잘 거치면 그리고 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에서는 조정 구간을 거칠 때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 그냥 평탄하면 어떻게 큰 부자가 됩니까? 굴곡이 있어야 변동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한 변동성을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친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익히시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예, 이해하시는 분은 평생에 걸쳐서 진짜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귓등으로 듣거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아직 못한다. 그런 분들은 아직 더 배우셔야 되는 거고 선생TV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험들을 조정기를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매수해보고 거기서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매수해보고 그렇게 해서 경험으로 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실력이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직접 조금이라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축적이 돼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나 100m 잘 뛰는 지식과 노하우를 알고 있어. 그럼 뭐합니까? 실제로 안 뛰어보고 훈련을 안 하는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체화를 해야, 체득을 해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서 눈으로 보면 그때 선대인이 이렇다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네. 다음에 또 하고 싶으시오. 또 할걸요 아마. 좀 그렇게 진짜 배우시길 바랍니다. 테슬라가 LG엔솔에 4680 배터리 주문을 이제 했다. 그래서 12월 양산 돌입할 거다. 이런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인즉슨 4680 배터리를 이제 LG엔솔이 12월부터 이제 생산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4680 배터리 생산이 본궤도에 오를 이제 전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LG엔솔이 올해 4월에 열렸던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올해 이제 8월 정도쯤이면 그 원통형 배터리 본격 생산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9월에서 10월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연기를 했다가 12월에 이제 양산에 돌입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거의 폭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언제 이런 소식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기업이라면 자기가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렇지만 만약 그 종목만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정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려놓는 겁니다. LG엔솔이 그래서 소재 부품 협력사에 차질 없이 공급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양산을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4680을 양산한 건 고객사에 이제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물량에 이제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생산 일정 자체는 이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맞을 거고요. 4680은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제대로 만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상당히 좀 수율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업계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 수율이 한 50% 전후 수준밖에 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일단은 좀 초기 수율이 낮더라도 생산을 해가면서 고객사의 이제 테슬라의 주문에 따라서 생산을 해가면서 수율을 점점 높여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LG엔솔이 워낙 양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170 배터리에 비해서는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탭웰딩이나 젤리를 이렇게 감는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수율이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끌어올려지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지연된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680 양산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하는 업체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양산을 이제 점점 수율을 올려가면서 양산을 아마 이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좀 급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것도 이제 캐즘이 끝나가는 이제 중요한 시그널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이제 지금 사이버트럭 인도량을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이제 모델 Y 주니퍼도 출하가 되고 아마 상반기 중에는 모델 3에 좀 더 저렴한 버전인 모델 2도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4680을 이제 양산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테슬라도 북미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북미 시장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CATL 배터리를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엔솔에 이제 좀 주문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초기 수율이 떨어지는 데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아마 양사가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방적으로 LG엔솔만 그 부담을 지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반가운 소식이 나온 건 LG엔솔이 메르세데스 벤츠에다가 11년간에 걸쳐서 총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근데 하여튼 이제 공시 기준 요건은 이제 채웠기 때문에 이제 공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기자들이 일부러 이걸 외국 축소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결국 드는 생각은 그냥 얘네들이 바보구나 모르는구나 모르고 그냥 급하게 썼구나 그리고 하나가 쓰고 나니까 그 다음 기사들은 다 이걸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듯이 똑같이 그냥 수조원 때 이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냐 하면 저도 기자 생활 해봤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외신 기사에서 이렇게 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긴 합니다만 외신 기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특히 이게 통신사, 연합뉴스, 그 다음에 뭐 뉴스원 같은 것도 이제 민영 통신사잖아요. 그런 통신사에서 보통 일보를 때릴 때, 막 급하게 그냥 뭐,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수조원 때 수주 성공 이렇게 써버리면, 그 대부분의 다른 언론사들은 추가로 잘 확인도 안 하고 비슷하게 그냥 따라서 다 써버리거든요. 연합뉴스나 뉴스원 같이 이렇게 통신사들은 다른 언론사들이 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쓰는 훈련이 돼 있고 그렇게 하는 걸 되게 미덕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게 수정원 때가 아니고요. 최소 10정원에 15정원 이상의 수준입니다. 저게 토탈 50.5기가면요. 1기가당 보통 그 LG엔솔이 지난해 한 상반기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1기가당 2,4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매출이 납니다. 1기가와트 시당. 그럼 50기가면 얼마예요, 이게? 50기가면 12조 원에서 15조 원의 매출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향후에 단가를 그 정도 못 받아서 그냥 1기가와트 시 2천억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1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소 10조 원대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수주 규모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계산도 안 해보고 또는 업체에다가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통신사는 저렇다 하더라도 기자들은 그걸 통신사 기사는 참고는 하더라도 그 다음에 쓸 때는 자기가 추가로 조금 더 취재도 하고 팩트 확인도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벤츠가 그 중국 자본, 지리 자동차에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하여튼 경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장착했어야 됐죠. 그리고 그걸 그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생산한 그런 뭐 CATL 배터리 같은 것들을 뭐 유럽이든 뭐 한국이든 또 미국까지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전기차를 생산해서 팔았던 거죠. 근데 팔았더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벤츠가 내연기관차일 때 그 엔진 좋고 내구성 좋고 뭐 이 만듦새가 좋은 그런 실력으로 버텼지. 전기차에서 승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배터리인데 그걸 한국 배터리 안 쓰고 CATL 배터리 쓰고 심지어 지네들이 또 투자했다고 파라시스 배터리 썼으니 그게 제대로 뭐 품질을 인정받았겠습니까? 벤츠가 전기차 들어오면서 지금 폭망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벤츠가 LG엔솔하고 이제 이번에 대규모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중국산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이해의 대안이 뭐야? 당연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LG엔솔이죠. 그래서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은 거고요. IRA 효과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겁니다. 결국 CATL을 포함한 이제 탈중국 그 배터리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탈중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킹 왕짱은 한국이다. 이걸 이제 입증한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468 원통형 배터리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원통형 배터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8 원통형 배터리를 찾는구나. 이걸 또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잇따라 나오는 소식은 뭐냐면, LG엔솔의 이제 북미 지역 두 번째 단독 공장인 미국 애리조나 36기가와트씩 공장을 통해서 이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468 원통형 배터리 폼팩트가 테슬라 주문을 받아서 이제 양산 들어가는 거에 이어서 이 소식으로 보자면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특히 468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지겠구나. 그리고 그 밸류 체인이 한동안 계속 또 주목을 받게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테슬라 외에 유럽의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468 원통형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0월 7일 날 그 LG엔솔이 창사 후에 첫 비전 발표를 했죠. 2028년까지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이제 제시했는데 저는 사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6년 캐파가
23년 대비해서 최소 원래는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캐파 계획이 좀 축소돼서 2.5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풀캐파로 돌아가는 시점을 27년 정도로만 잡아도, 사실은 뭐 매출을 2배 이상 나오는 것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8년까지 매출 2배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그때는 빅뱅 폭발이 아무리 늦게 잡아도 빅뱅 폭발이 충분히 일어나서 계획하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캐파들은 충분히 불가동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8년까지 매출 2배 올리는 67조 원 이상을 거두고 그 세액공제 혜택, 즉 AMPC 수혜 혜택을 배제하더라도 10% 중반의 에비타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이제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매출은 2배겠지만 영업이익의 규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물론 에비타이기 때문에 삼각전,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의 이제 유무형 감가상각 뭐 전에 이제 그런 영업이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0% 중반의 뭐 에비타 또는 뭐 10%, 저 정도면 10% 초반의 영업이익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AMPC 수혜 혜택이 나오면 오히려 10% 후반 정도의 뭐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한 15% 정도를 잡아보죠. 그러면 67조 원에 15%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뭐 전기차향뿐만 아니라 ESS, 그 다음에 UAM 등 비전기차 사업 확대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고, 그 다음에 뭐 LFP 같은 경우는 주로 ESS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한 미드니켈, 그 다음에 46파이 원통형 시리즈 등 다양한 이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구축하겠다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배터리 as 서비스, 그 다음에 에너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교환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한 그런 사업들까지 포괄적으로 전개하겠다 이런 거고요. 전고체, 건식공정, 전극공정 등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 강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런 것들은 어쨌거나 이제 뭐 당장은 아니어도 미래에 그 기술적으로 이제 더 진보한 뭐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뭐 다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은 당연히 1위 달성하죠. 그리고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를 통해서 중저가 모델향으로 아마 할 거고, 건식전극 공정을 활용하면 생산 비용, 그 생산 공정을 훨씬 효율화하고 공정 설비를 훨씬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20-30% 아마 훨씬 더 값싸면서 전반적으로 훨씬 값싸면서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